예, 고수에게 길을 묻다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규입니다. 지금 1부, 2부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지금 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3부는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창업가를 위한 그러한 조언들을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나만 갖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다르게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부터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마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지만 또 네. 가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품들을 남들과 차별화해야 되는데 가격이 아닌 비가격적 차별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사실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무한정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기존의 친구들이 이제 MD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노출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죠. 네. 사실 그게 또 정답이긴 하고요.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노출과 가격이 중심적이고 규모로 영향력으로 보면 60, 70%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연간 한 20몇 년간 직원들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품 차별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상품 자체의 차별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배송과 관련된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큰 영역에서의 차별화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상품 차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차별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오전에도 상품명을 수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명은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상품을 찾는 방법들이 검색, 그 다음에 노출된 상품을 클릭하는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메일을 받아서 또는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들을 클릭해서 물건을 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활동 중에서는 한 60%, 70%가 검색을 통한 활동들인 거죠. 검색을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어떤 검색어,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품명을 쓸 때도 사람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써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것처럼 상품명도 다시 한번 좀 영어를 쓰는 게 맞는 건지 특수기호를 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인식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픈이나 그 다음에 따옴표 이런 특수기호들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셀러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본인이 제조해서 또는 해외에서 들어온 상품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품명을 검색이 안 되겠네. 네, 그렇죠. 검색했는데 결과가 안 물려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상품명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 구성과 차별화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품을 이렇게 묶음 구성을 변화만 시켜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화되겠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인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 상세 페이지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가로 진입을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광고를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일단 올려놓고 팔아보고 그 다음에 판매 동향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본 상황도 바라보면서 그것도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똑같은 상품을 1년, 2년 쓰는 것들이 아니라 경쟁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가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반영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차별 요소를 찾아 나가는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의 그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핵심 역량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까?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좀 말씀해 그렇죠. 주셔서. 네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사업하고 이제 온라인 사업이 틀린 게, 네. 오프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다라고 하면은, 네네. 이 친구네 언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영업 횟수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죠. 그럼 종합적인 역량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 차별화,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사이트의 어떤 편리성, 결제 편리성, 배송의 편리성, 네. CS의 만족도, 운영 능력, 관리 능력,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사람,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그 밸류 체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인 거고요.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 사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또 채용했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은 또 이 전반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상품력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직원들을 뽑았을 때도 이 역량이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팁을 좀 드리는데, 자사몰 중심이다, 네. 스마트 스토어 중심이다, 또는 쿠팡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네. 본인들의 판매 채널의 주력 판매 채널을 잘 경험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모르면, 잘한다라고 소문 듣고 칭찬받아서 채용을 딱 해봤더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했고 자사몰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걸 잘했냐라고 얘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건 사실은 중국 연변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태그는 어떻게 설정을 했나요? 네. 그럼 태그 검색 같은 경우는 연관성을 감안해가지고 집어넣을 태그 검색 정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운영하는 주력 채널들이 꼭 필요한 역량들을 점검을 해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냥 끊임없는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들,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람이고, 인력이다, 전문 인력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런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또는 그 전문 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 타이거몰을 한 15년 정도 지난 그 세월에 운영했던 경험을 보면, 그 MD라고 그럴까요? 뭐 프로그래머랄까? 약간 이런 인재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많이 입점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쿠팡에 많이 입점을 거의 다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은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인데, 쿠팡은 이런 힘을 어느 정도 좀 계속 발휘하고 있을까요? 이제 쿠팡이 작년 실적을 얘기를 했을 때 약 한 30조를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형 전체 거래 규모로 보면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네, 전체 이제 상거래의 30% 이상을 외형으로 보면 한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쿠팡이 이렇게 이제 독점화 거대화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역으로 매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 매출을 활성화를 했는데, 또 다른 이제 반대 효과로는 쿠팡이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까 마진 협상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판매자분들의 마진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것들이죠. 단적인 예로 CJ 같은 경우 그런 갈등 때문에 퇴점을 하고, 남은 식품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한계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쿠팡을 퇴점을 하고 싶어도, 또는 매출을 축소하고 싶어도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대기업들도 쿠팡과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쿠팡을 피해서 다른 채널의 매출을
확대를 좀 해야 되나요? 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좀 질문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네. 쿠팡의 매출 비중을 최대한 낮추세요. 아, 자금 회전 문제도 있죠. 60일 이후에 이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채널별 매출 구성으로 보면 30%라 좀 보여지는데 30% 이하. 네네네. 어떤 판매 전문 같은 70% 정도예요.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쿠팡에 음, 맞아가는 성장 장려금에 이런 마진 광고비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거의 껍데기만 남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가져가고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쿠팡의 채널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낮추는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몰 채널들을 확대한다든지 네네. 또는 이참에 자사몰 채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스튜디오와 역량들을 좀 써두면서 쿠팡의 비중을 좀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 그 귀동량을 해보면 쿠팡의 불친절에 대한 부분의 사례를 워낙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 쿠팡은 국내에서 제1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인데, 과연 어떻게 바뀔까, 좀 추측이 가능할까요? 미래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예측인데요. 네네. 사실 저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이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장점을 잘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해서, 작년에 이제 연간 흑자까지 이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과연 쿠팡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까? 저는 좀 퀘스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소비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소비자들이 가장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은 최근에 3월 달만 하더라도 알리테무의 트래픽이 엄청 올라갔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신호가 온 거죠. 시그널이 오기 시작했군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부분으로 찾아가고 이벤트 혜택이 좋은 곳 찾아가는데 특히나 이런 영향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지금 알리테무 쉬인들을 홍보해주는 효과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은 쿠팡이 그동안에 저가로 그다음에 물류 이 두 축으로 한국의 온라인 시장을 장악해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부메랑이 돼서 쿠팡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쿠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물류를 말단 라스트 마일까지 다 물류를 깐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 매출이 더 오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매출이 성장이 유지가 됐을 수 있는 때까지는 쿠팡도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근데 무한 성장하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쿠팡은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오느냐? 성장이 정체되는 시점에서 왜냐면 제가 그 45도 그래프로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이러는 거죠. 매출이 올라가는데 비용도 같이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 기울기가 비슷할 때는 이 경영위가 별로 안 오는데 매출이 이렇게 꺾였을 정체가 되거나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비용은 무조건 올라가는 그렇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거 맞습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은 통제하기 어려운 거죠. 다만 쿠팡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지금까지 무한 성장, 앞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쿠팡이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일단은 대만이나 딴 나라 진출했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잖아요. 국내 시장.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글로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더 큰 리스크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쿠팡 대표님 옆에서 제가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국내 3위의 그 고용 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대기업입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통의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 외형이 60조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6천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로 보면 약 0.1% 정도입니다. 그럼 1%라는 것들은 특정한 부분에서 잘못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적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어마무시한 쿠팡의 배송 인력이 역으로 쿠팡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저는 올 것이다. 일단 이제 쿠팡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커머스의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이신 우리 김 교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은 유통구단 TV 채널 구독자에게만 알려달라고 하는 아주 그냥 시크릿하게 공개할 이 온라인 쇼핑몰의 핵심 성공 노하우를
묻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구독자분, 특히 이제 어떤 분한테 이런 선물을 드릴까. 물론 이제 많은 내용을 좀 드렸지만, 네네. 저도 사실 한 25년간 있었지만은 작년에 완성한 아, 노하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5년, 7년, 10년 차 계속 매년 네네. 노하우가 쌓였었는데, 부분적인 것이었죠. 네네.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완성한 게 뭐였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매출 잘 나와요? 아까 네, 이제 네, 질문 중에서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플랫폼과 친해지세요. 플랫폼의 MD, CM과 친해지세요라고 말. 기본에 충실하세요. 네. 그러면은 친해지면은 그럼 뭘 할 거냐?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네네. 사실, 공개된 어떤 네이버처럼 그런 어떤 정책들을, 대형 플랫폼에서는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플랫폼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뭔지, 그 다음에 MD한테 부탁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무기가 뭔지, 네네. 즉,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영업 마케팅 자원 조견표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영업 마케팅 자원 조견표.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25개의 무기가 있는데, 25가지. 판매자, 셀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무기. 내가 몇 개냐? 네네. 이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죠. 그 중에 판매자, 셀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광고죠. 예를 들어서. 네네. 광고도 이제 좀 나눠지긴 하지만,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그 다음에 이메일 광고 이렇게 나눠지긴 네네네네. 하지만, 이것처럼 판매자분들이 대형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운영되는 무기가 뭐냐? 이 무기를 적어도 알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 그 다음에 빌려서 쓸 수 있는 무기. 네, MD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것, 협의해서 쓰는 무기.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것, 이런 무기를 좀 더 알고 있으면 MD가 소통도 되고. 대단히 진짜 중요한 지금 팁입니다. 팁 중에 팁. 와. 네, 제가 25년 만에 만들었던 그 노하우기 노하우 때문에. 중에 노하우네요. 네, 요 자료는 딱 일주일간만. 일주일간만요? 네네네. 네네. 대표님, 네. 일주일간만 구독하시고, 네. 댓글에 네.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처,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제가 이메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남겨주신 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죠? 지금 구독을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본인이 왜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메일하고 같이 적어주시면 일주일에 한해서만 우리 김 교수님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이건 뭐 25년의 노하우, 돈으로 주고도 못 사는 아주 귀한 자료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책으로 낼 텐데, 그러면 네네. 최소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네네.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봉입니다, 따봉. 네, 감사합니다. 네, 이 1부, 2부, 3부 긴 시간 동안 김장규 교수님의 온라인 매출,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또 이렇게 좋은 채널 또 제가 존경하고 오랫동안 유통에서 큰 역할을 해오신 김효 대표님 채널에 출연해서 영광이고요. 아이고, 이 채널이 더욱더 네네.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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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또 초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출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